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백리마을은 온통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어둠의 전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이곳에서는 시간을 다루는 마법사가 살았다고 전해졌고, 그가 남긴 저주가 아직도 이 땅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논들 사이로 농부들의 구슬땀이 반짝였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가축들이 불안해하며 우물물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서 김춘보가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40을 넘긴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로 통했지만 최근 들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내 시간을 내놓아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또 해가 이리 빨리 지나가다니. 춘보는 아직 반도 끝내지 못한 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중 한 명이 바로 그 시간 마법사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춘보 형님,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하시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춘보가 돌아보니 마을의 젊은 선비 이학수가 책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도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절망에 가까운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학수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한 점쟁이로부터 너는 시간의 덫에 걸려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학수야, 너도 참 고생이 많구나. 또 밤새 글 공부하느라 눈이 벌겋네. 아, 이번 과거 시험이 한 달 후인데. 만약 또 떨어지면.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있었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마을 안쪽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나오는 박순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5에 관연한 처녀인 그녀는 혼자 살며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약혼자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는 모든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순의 처자도 오늘 밤을 새우겠구나. 혼자서 그 많은 바느질을 언제 다 끝내려나. 춘보의 말에 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시간에 쫓겨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기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오솔길 너머로 이상한 행색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그의 주변에 감도는 아우라였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주변의 꽃들이 시들고 나뭇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갓을 쓰고 있었고 몸에는 짙은 남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그가 등에 지고 있는 커다란 보따리였습니다. 보따리에서는 희미한 금빛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소? 학수가 춘보의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하더니 등에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위에 작은 멍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그 안에서 온갖 신기하면서도 불길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모래가 들어있는 시계들, 붉은 빛이 도는 모래시계들, 그리고 복잡한 바늘이 달린 원반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작은 유리병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연기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이것 참, 저 물건들이 뭔지 모르겠구나. 춘보와 학수 그리고 순애까지 서서히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물건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은 후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함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리마을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최면에 거는 듯한 마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장사꾼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파시는지요? 마을의 이장인 최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팝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상인이 잠시 멈춘 후 더욱 신비로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고칠 수도 있고 미래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미래를 본다면?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역시 추가 시간입니다. 바쁜 분들에게는 하루를 더 드리고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나절을 덤으로 드립니다. 학수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보십시오. 상인은 작은 모래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의 모래는 일반적인 모래와 달리 금빛으로 반짝였는데 신기하게도 모래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정수입니다. 한 방울이면 한 시진, 한 줌이면 하루, 한 움큼이면 한 달의 시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값은 얼마입니까?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죽은 약혼자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눈이 순애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값은 특별합니다. 금은 보화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상인이 잠시 말을 멈추며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기억 하나 또는 순수한 감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인이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시간 마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수명 중 일부를 받겠습니다. 수명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래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몇 년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 몇 년 동안 무한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의 달콤한 유혹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최대감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 저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상인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상인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춘보, 학수, 순애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춘보는 침상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학수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을 텐데. 순애는 바느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인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라는 것을. 이튿날 새벽 춘보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검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상인이 배 위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 시간은 이제 내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춘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우물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이 어디서 밤을 보냈을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뒤에서 들려오는 복돌이의 목소리에 춘보가 돌아보았습니다. 5살 아들이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복돌아, 왜 이리 일찍 일어났니? 무슨 일이니? 아버지. 무서운 꿈을 꿨어요. 검은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데려간다고 했어요. 복돌이의 말에 춘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도 비슷한 꿈을 꾼 것입니다. 괜찮다, 복돌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춘보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농기구를 챙겨 논으로 향하는 길에 춘보는 학수를 만났습니다. 학수의 얼굴도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수야, 너도 잠을 못 잤구나? 네. 계속 이상한 환상이 보여요. 미래의 제가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이. 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무섭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앞에서 순애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 처자, 무슨 일이야? 이상해요. 분명히 태워버린 편지인데 오늘 아침에 다시 나타났어요. 죽은 그이가 쓴 마지막 편지가. 순애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상한 글씨로 시간을 되돌리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이 글씨가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순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물가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소리가 불길했습니다. 땡, 땡, 땡. 마치 장례식장의 조종소리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상인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검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상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꿈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꿈에 나타난 건가요? 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이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요. 상인은 새로운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수정 구슬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구슬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춘보가 먼저 구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부유한 농장 주인이 되어 복돌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위해서는 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 중 10년을 빌려주셔야 합니다. 10년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10년은 너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내주는 대신 평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면 그 10년도 금세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의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춘보가 결심했습니다. 복돌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상인이 검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쓰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복잡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10년의 수명을 대가로 무한한 시간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보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상인이 춘보에게 검은 모래시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래시계에서는 붉은 빛이 흘러나왔고 만지는 순간 춘보의 온몸에 전율이 흘러갔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시계를 뒤집으면 시간이 빨라지고 옆으로 기울이면 시간을 멈출 수 있으며 거꾸로 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춘보는 모래시계를 받아들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것만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특별한 계약을 제안하겠습니다. 상인이 학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15년의 수명을 내주시면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시간 안목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 학수는 망설였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학수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정말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순애도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의 수명을 내주시면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약혼자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세 사람의 계약이 모두 끝나자 상인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간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아니, 시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상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춘보는 시간을 빠르게 해서 농사일을 금세 끝냈지만 하루가 끝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수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순애는 죽은 약혼자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약혼자는 계속 도망쳐 위험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상인은 매일 더 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며 마을을 점점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현담 스님은 상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00년 전 이 마을을 저주에 빠뜨렸던 바로 그 악귀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백리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상인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모두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춘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조작해서 하루에 일주일치 일을 할 수 있었고 수확량도 10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무서워요. 복돌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춘보의 얼굴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었고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10년의 수명을 내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춘보가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시간을 조작할 때마다 몸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복돌이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고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학수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미래는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모습, 어머니가 더욱 심각한 병에 걸리는 모습,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 안 돼. 이런 미래는 원하지 않아. 학수가 절규했지만 미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학수는 가장 끔찍한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는 모습. 어머니, 어머니. 학수가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했고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순애의 상황은 가장 기괴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약혼자와 매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약혼자는 계속 경고만 했습니다. 순애야, 도망쳐. 그 상인은 악귀야. 너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 하지만 당신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약혼자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진짜 약혼자가 아니라 상인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순애가 떨며 물었습니다. 나는 10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죽은 홀령이야. 그 상인에게 속아서 영혼을 빼앗겼어. 너도 곧 같은 운명이 될 거야. 그 환상이 사라지자 순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상인에게 속아 죽은 수많은 영혼들의 절규가.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과 거래를 한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대장간 영감은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손이 불에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하루에 한 달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온몸에 뼈가 사가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시간을 조작하면서 생긴 시간 왜곡 현상 때문에 아이들은 때로는 급격히 늙기도 하고 때로는 갓난아기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래요? 한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시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고 계절이 무너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였습니다. 상인은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완벽하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는 마을 중앙에 거대한 제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위로는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최대감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도 상인과 계약을 맺은 후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시간을 수확하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준 수명들을 모아서 영원한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인의 말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모두 합치면 저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제 시간 속에 갇혀서 영원히 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서야 사람들은 상인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들의 수명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 돼. 계약을 취소하겠어. 춘보가 외쳤지만 상인은 비웃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제 소유입니다. 정말로 계약서에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어기려 하면 즉시 죽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뒷산에서 밝은 빛이 비쳐왔습니다. 현담 노인이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악기야, 이제 그만 멈춰라. 노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현담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 전체에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금빛 오라가 퍼져나갔고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왜곡된 시간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현담 스님, 춘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현담. 무엇?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상인이 현담 스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늙은 중이야말로 100년 전 이 마을에 저주를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상인의 폭로에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담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라고요? 100년 전 당신은 시간 마법을 연구하다가 실패해서 이 마을 전체를 시간의 소용돌이에 빠뜨렸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죠. 상인의 말에 현담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정말인가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담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젊었을 때 시간의 비밀을 풀려고 했다.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그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현담은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시간 마법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 마법이 통제 불가능하게 폭주하면서 마을 전체가 시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늙어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아기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갇혀 무한 루프를 반복했고 어떤 사람은 미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하나로 합쳐져서 현담이 상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너가 되었다. 상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답입니다. 나는 당신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수백 명의 원혼이 합쳐져서 태어난 시간의 악기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인은 현담의 과거 실수로 인해 탄생한 악기였고 10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0년 동안 수행을 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언젠가 너를 막기 위해서. 현담이 가슴에서 빛나는 염주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00년 동안의 참회로 만들어진 시간 정화 염주다. 너를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인이 제단을 가리켰습니다. 제단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명이 모여서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곧 의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불멸의 존재가 되고 이 마을은 영원히 내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단에서 검은 빛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고 시간의 소용돌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현담이 염주를 들고 재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상인이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힘이 현담을 막았습니다. 10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또다시 마을 사람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상인의 조롱에 현담이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춘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이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해요. 학수도 외쳤습니다. 우리가 스님을 믿겠어요. 순회까지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현담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그가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에게 용서와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고맙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현담이 다시 염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도울게요. 춘보가 검은 모래시계를 깨뜨렸습니다. 시계가 부서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시간, 에너지가 흘러나와 현담의 염주와 합쳐졌습니다. 나도. 학수가 자신의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계약서가 찢어지면서 피를 토했지만 그의 의지가 염주에 힘을 더했습니다. 저도요. 순애가 상인이 준 모든 물건들을 불태웠습니다. 물건들이 타면서 나온 정화의 불꽃이 염주를 더욱 밝게 빛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계약을 포기하고 현담을 도왔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는데 상인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 현담이 외쳤습니다. 바로 사랑이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저주도 뛰어넘을 수 있다. 염주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쌌고 왜곡된 시간들을 하나씩 정화시켜 나갔습니다. 안 돼. 내 복수가. 상인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화의 빛이 그를 감싸자 그의 몸이 수백 개의 영혼으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은 더 이상 원한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현담의 100년 참회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그들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영혼들이 하나씩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혼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단도 사라지고 시간의 왜곡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담이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잃어버린 수명은 되돌릴 수 없다. 현담의 말에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목숨은 구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스님. 춘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수명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공허한 살보다는 짧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건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리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춘보는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주름이 늘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복돌이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놀 거예요? 복돌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을 만들어 보자.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만들어 주셨던 그 연말이다. 춘보는 비록 할아버지와의 추억 중 일부를 잃었지만 남은 기억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수는 과거 시험에 결국 급제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은 잃었지만 오히려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보, 관직에 나가면 또 바빠지겠네요. 아내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거든요.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학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순애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죽은 약혼자와의 대화 능력은 잃었지만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과부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이웃 봉순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웠거든요. 순애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은 자와의 대화에만 매달렸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담 스님은 마을에 작은 암자를 짓고 정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었습니다. 100년간의 참회가 끝나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고마워할 것은 없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진 빚이 너무 크다. 여러분의 용서와 신뢰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현담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시간 감사제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복돌이가 처음으로 혼자 신발끈을 묶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춘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눈 저녁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학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봉순 언니랑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웃었던 시간이 최고였어요. 순애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을 통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시간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성취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상인과의 계약으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춘보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그는 침상에서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아버지가 곧 떠나야 한다. 아버지,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복돌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아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줄게. 춘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이야. 하지만 길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 말이다. 춘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자장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만든 새로운 자장가였습니다.
복돌아,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을 영원하게 만드는 거란다. 아버지가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그것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춘보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학수와 순애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짧아진 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깨달음에 감사했습니다. 현담 스님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진정한 시간의 가치를 전수했습니다. 기억해라, 아이들아.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워나가면 그 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마을의 아이들은 현담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리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을 파는 상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간의 부자는 많은 시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사랑으로 채울 줄 아는 자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 지금도 백리마을 사람들은 이 비석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첫 인사를 드리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곳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시간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효율성을 쫓을 시간의 진심을 나누며 성공을 위해 달릴 시간에 함께 웃고 우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복돌이는 어른이 되어 아버지와 같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이 바쁠 때도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의 일에 정성을 다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복돌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란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는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복돌이는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원래의 자장가는 아니었지만 3대에 걸친 사랑이 담긴 새로운 자장가였습니다. 시간아 시간아, 빨리 가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천천히 천천히 흘러가다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도록 이 자장가는 백리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리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쫓지도 않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